안녕하세요. 메디컬 히어로의 낭만 의사들 MC 김지수입니다. 오늘은요, 양압수술을 100회 이상 하시고 경남에서 25년째 성형외과를 운영 중이신 강춘성 원장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병원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990년도에 성형외과를 공부하고 한 4, 5년 한림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다가 정확한 연도로 하면 1995년도 그 명동에서 조그만하게 시작을 해서 압구정, 신사동 시대를 거쳐서 현재 이곳에 입지하게 됐는데 저와 같이 그 일을 해주시는 분 중에는 피부 관리나 그다음에 안면 거상술의 1인자이신 강동원 원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지방주입과 지방흡입 또 기타 그 재수술 분야의 그 조예가 깊은 이 원장님, 이효란 원장님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남녀노소 불문하고 성형에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런 만큼 성형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형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성형의 분야는 일단 저희가 그 공부하고 연구하고 스타디한 바로는 본인의 어떤 컴플렉스랄지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그 약점으로 지목된 이런 부분들을 고쳐서 그 자신감을 갖게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통 어느 딱 분야에 한정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본인의 욕구가 필요한 거 아니면은 뭐 대략 그 잘 노출이 되는 안면부랄지 아니면 바디라인 이런 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령적으로 보면은 보통 그 성장기 즉 한 20대 초반부터 또 나이 들어서 요즘 그 뭐 올드에이지, 실버에이지라고 그러는데 70대, 80대에 되는 분들도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 범위로 따지면 그 막 성장을 마친 후부터 거의 노년기까지 망라할 수 있고 또 부위로 따지면 뭐 간단한 점을 제거하는 시술부터 시작해서 양압이나 뭐 바디라인을 교정하는 큰 수술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분야는 거의 성형 수술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장님은 정말 많은 수술을 해오셨잖아요. 그럼 딱 보면 성형 수술 부위가 보이시는가요? 그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는 거의 그 완벽하진 않아도 거의 다 캐치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요즘은 그 화장술이나 조명 혹은 다른 분장술로 인해서 그 전문가 영역에서도 감지하기 힘든 부분은 사실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고친다면 조금 더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부위가 딱 보이시는가요? 물론 저희들의 시각은 그 미를 추구하는 데 집중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는데 마치 우리 그 리포터님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해서 손을 볼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모임을 가든지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 그 얘기하는 도중에 신체 밸런스랄지 아니면은 어느 부위에 이렇게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저런 경우에 저런 점을 이렇게 교정하면은 의술의 힘을 빌리면 훨씬 더 틀이 보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훤해 보일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눈에 띄고 보이고 그럽니다. 역시 전문가시네요. 네, 요즘 성형 트렌드가 재수술이라고 하던데 정말 실제로 찾으시는 분들이 재수술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역시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감사하고요. 재수술이라고 하는 건 일단 한번 시술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인데,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는 그 환자의 과도한 욕구랄지, 또 두 번째 숙련되지 못한 그 기술이나 시술이랄지, 혹은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술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의 일종인데, 수술이 많이 행해지고 또 여러 분야에서 성형적으로 관심 주다 보니까 재수술 케이스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수술 중에서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분야는 눈 수술이랄지 코 수술과 같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하지만 접근이 쉽고 또 많이 행해지는데, 많이 행해지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간단하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그 눈에 정면으로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간단해도 결국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의 성형에 대한 관심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만큼 성형 후기에 대한 사진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일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조작된 걸까요? 그 조작은 우리 그 사람이 살면서 나타나는 한 분야로 생각해서 어느 분야나 그 정도 차이는 있다라고 보는데, 성형에서 과거에는 그 조명을 바꾼달지, 아니면 화장술에 의존한달지, 아니면 카메라 앵글을 바꾸어서 약간의 그런 그 정도는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IT하고 그다음에 카메라의 포샷 이런 것들이 접목되다 보니까 조금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심해졌다고 하나 이런데, 그래도 그건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주실 수 있는 것이 그 환자 전후를 비교했을 때 밸런스가 잡힌달지, 균형이 잡혔을 때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만족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건 어떤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형이라는 게 보통 환자의 얼굴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그 얼굴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첫 번째 눈에 띄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을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흔히 그 광고 효과랄지 아니면 주변의 어떤 이야기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접근해서 답변을 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렇게 민감한 수술 중에 딱 대표적인 분야인 양악수술을 지금 100회 이상 하시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양악수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조예가 깊으실 것 같아요. 저 양악수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저희 분야에서 저보다 또 더 많은 경험을 가진 분도 계시기도 한데, 과찬의 말씀이신데, 다만 저는 그 양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환자의 어떤 그 컴플렉스나 아니면 열등감을 해소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 또 환자나 그 주변의 가족들도 역시 나의 가족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또 수술이 고난도의 수술임에는 불명한데,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협조해줘서, 예를 들어서 그 수술 전에 자료 수집하고, 수술 중에 보조하고, 수술 후에 케어해주는 우리 병원의 실장님이나 아니면 간호사들, 또 이런 분들이 다 힘을 합쳐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수술은 그 간단한 충동이나 아니면 그 주변의 권유로 해서 한 수술은 아니고, 정확한 검사와 특정을 받고 그다음에 신중히 생각을 해서 수술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하신 것 중에 기억나시는 일이 있으시면
한마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몇 가지 케이스가 지금도 기억이 나긴 하는데, 성형 분야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제일 널리 알려져 있는 미용 분야가 있지만, 그 외에 외상 분야와 장애 분야, 그 다음에 재건 분야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장애는 흔히 얘기해서 그 원청이랄지 그 선천성 기형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심히 그 사회생활 하는데 이제 적응이 안 되니까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부모들도 죄책감 가지고 그 생활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장애인들을 고쳐서 정상 생활을 하게 했을 때 그 느끼는 거는 이제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이고요. 또 그 화상이랄지 외상, 즉 교통사고로 인해서 불구가 됐달지 화상으로 인해서 추형이 생겼을 때 그걸 고치고 나서 그 사람이 사회에 원만히 복귀하고 자신감을 갖고 이로 인해서 어떤 그 즐거운 부담을 해줬을 때, 이럴 때도 상당히 기억이 남는 일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미용 환자를 다룰 때는 결국은 젊은 친구들이 사회에 나갈 때 어떤 외모로 인해서 컴플렉스나 어떤 좌절 혹은 심하면 우울증까지 와서 사회와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그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지만 수술을 해서 자신감을 찾고 이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걸 봤을 때는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성형 부분에서 정말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만큼 여러 나라에서 성형 원정이라는 것을 오기도 하는데요. 네. 그만큼 저희 나라가 성형으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현재 아시아에서 우리 한국 성형외과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지. 저희 나라, 우리나라의 그 성형 수준은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시아가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년 혹은 해마다 그 발표되는 논문의 양이나 그 질에 있어서 세계 그 어느 그 선진국보다 훌륭한 논문이 배출되고 있고, 또 그 어렵고 힘든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구나 장비 혹은 기술들이 이 다른 나라, 여타 나라에 따라오지 못할 만큼 선진화되어 있고, 또 개개인의 의사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연구하고 실습하기 때문에 기술 또한 월등하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미뤄보면 발표되는 논문수나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시술, 수술, 또 그 다음에 그 후에 관리되는 팔로업 체크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력이 많으신 만큼 성형외과 의사로서 보람 있었던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분야나 보람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좌절도 있을 때가 있는 게 뭐 인생사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그 고통으로 치유가 되고 해방이 됐을 때 이런 때 보람 느끼는데, 저희들이 이제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몸에 컴플렉스가 있거나 불균형 혹은 어떤 뭐 장애가 있는 이런 분야를 해결해서 그 환자가 자신감 있게 사회생활하는 걸 봤을 때 이런 때가 큰 보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성형외과 의사로서 원장님께서만 가진 노하우나 원칙이 있다면? 노하우나 원칙은 뭐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적어도 환자도 같이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같은 그룹의 동일한 사람이다. 또 환자 입장에서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문제가 있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같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수술에 임했을 때는 과연 이 분이 나의 가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한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환자와 의사 관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공감되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저희랑.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그 뭐 앞으로의 계획은 그동안에 했던
자료들 쭉 정리해서 그 후배들이나 입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집대성하는 것도 또 결국은 제가 체력이 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서 주변 사람들 컴플렉스나 열등감으로 유머에 있어서 그 열등감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좀 도움이 돼주는 것, 그다음에 또 뭐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거라면은 주변 사람들 결국은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이니까 의료인으로서 그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항상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